다시 한번 반갑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던가 중학교 2학년 요 아이들까지는 현행 입시 제도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1이라던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밑에 아이들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중2부터는 이제 현재 새롭게 발표된 고교학점제와는 동떨어진 기존의 이제 2018학년도 대입체제로 우리가 대학교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새롭게 모양새가 지금 추려지고 있는 게 자사특목고가 폐지가 될 줄 알았는데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존치가 되는 거고 가닥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자사고라던가 특목고는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는 이제 이 교육 환경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학교 군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 중3이요.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학교 군별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물론 이제 자사특목고도 있지만 일반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은 이제 입시 준비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입시 전형 방식이 상당히 다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입시 전문가들이라던가 학교 진로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다 대학교별로 이제 전형 명칭이라던가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까 암기를 다 못 하십니다. 그 이제 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상담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간소해진다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와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 방식으로 거의 이제 바뀌게 된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는 뭐 이제 수능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신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신이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전교 1등이나 2등을 해야지 학교에서 써주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종으로 수시로 합격을 했다는 말은 학종으로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함정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내신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교과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신도 들어가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뭐 교과나 종합이나 뭐 다 내신 들어가는데 뭐 따로따로 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수능 최저 등급.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학생부 비교과 관리도 잘하고, 내신도 뭐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했지만,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스카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뭐 국어, 그 다음에 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 2과목, 이렇게 해서 도합 5개 과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한 7등급 이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일종의 컷 라인을 정해 주는 거예요. 이과 같은 경우나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도합 5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최저 등급 컷 라인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좀 더 러프해지겠죠.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세부 내용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이제 간단해집니다. 표준화되고요. 이전하고는 달라지죠. 좀 말이 나왔던 게 이제 뭐 2021학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빠 찬스다, 이제 엄마 찬스다, 이제 뭐 이렇게 말들이 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정형 명칭이 이제 많이 간소화지게 되었다. 어떤 뭐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고사라는 게 폐지가 됩니다. 적성고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머님들 그 수능 세대세요? 학력고사 세대세요? 수능 세대시죠? 네. 옛날에 그 수능 볼 때 그 수능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본고사 준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본고사. 그러니까 일종의 본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별고사. 그러니까 보통 내신이 뭐, 내신 평균이 뭐 한 3, 4, 5, 6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각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적성고사라는 걸 따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전화 위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어떤 찬스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폐지가 됩니다. 요게 폐지가 돼요.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내신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내신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원외고에서 이제 한 4등급 하는 애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좀 내신이 좀 좋은 아이랑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는 누구에게 좀 더 비교 우위를 두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원외고에서 조금 내신이 안 좋은 아이를 좀 더 선호하겠죠. 그게 이제 팩트거든요.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성고사는 폐지했지만 올해부터 이 대교협이라던가 각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다 나올 텐데 지금 가천대학교, 이제 가천대학교는 이제 의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천대 의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이런 학교들로 지금 이제 논술 전형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일전에 그 조국 교수 사태, 그거 이제 관련해갖고,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학생부 같은 경우에도 블라인드 면접 본다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이렇게 다 지우고, 학생 이름 막 이렇게 다 지우고 이런 거 하거든요. 고입 같은 경우에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사실은 간호학과 교수인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생들 면접을 볼 때 보면, 이 학생의 출신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얼추 알아요. 맞아요. 얼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과고 학생인지, 외고 학생인지, 뭐 휘문고 학생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고 학생, 이런 걸 알아요. 왜냐면, 그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던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이라고 해서 각 교과 담임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써주시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학생부 보다 보면 그 학생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던가 수업 태도라던가 이런 거 써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이 블라인드 테스트지, 블라인드 면접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러한 기사들도 쉽게 아마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휘문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저기 강동구 배제도 마찬가지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오히려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대변하고 있다. 를 말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수능 비율을 30% 이상까지 확대하라.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권유를 하고 있어요. 권유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말을 좀 잘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수능 비율을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딱 늘리면 좋은데 수능 비율을 늘리는 순간 무슨 비율이 줄어들어요? 풍선 효과. 이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가 줄게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비율은 중요하지만 학생부 좋은 아이들을 또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 이 아이들이 또 학생부가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이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이렇게 밀당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 절대적인 전형이었죠. 이게 이제 30%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을 주고 있는데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비율로 뽑는 대학은 서울 소재 없어요. 지방대학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뽑고 서울 소재 상위권 15개 대학은 여전히 학종을 선호하고 있다. 그 자료는 뒤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가 이제 개편이 되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요거 디테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과목 같은 거, 평가 방식 다 바뀌게 됩니다. EBS 연계율이 50%가 된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대 중후반이 된 청년들이 대학교 갈 때에는 EBS 연계율이 70%였어요. 직접 연계였고 무슨 말인고 하니 EBS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주제들, 심지어는 지문들이 70%가 그대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수능에. 직접 연계라는 말은. 그런데 이제 이게 50%로 퍼센테이지 자체도 줄어들었고 간접 연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다루긴 했지만 뭐 관련 내용이나 지문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눈치가 빠른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잘 캐치를 할 수 있지만 눈치가 좀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 볼 때에는 이 EBS 퍼센테이지도 좀 그렇고 간접 연계로 인해서 이 수능 난이도가 소폭 높아질 수도 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아이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지금 중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풀어도 A등급을 대부분 받아요. 아이들. A등급 받기 상당히 쉽습니다. 요즘에 수능이 쉽기 때문에 절대평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어는 거의 변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은 국어 수학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 3학년은 상관없는데요. 1학년부터는 또 서술형 논술 이야기, 서술형 수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논술. 그러니까 전체 문항은 아니지만 몇몇 문항 정도는 서술형 수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이제 올 겨울에 아마 이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재사항이 변경된다. 이것도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뭐 생략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항목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디테일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는 이제 텍스트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형 방식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도시화한 겁니다. 이렇게 이 학교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정부에서는 수능을 30%까지 확대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대학교들은 지금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59%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 대학별고사랑 특기자 전형 그거 없어진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대학교들이 항상 정권 초기에는 정부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정부 말기가 되면은 정권 말기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대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고사가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천대라든가 고대라든가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전형을 필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논술 전형을 필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요 것들이 종합전형의 이름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고라던가 외고 학생들에 국한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고 아이들은 수리 면접을 보고 외고 아이들은 이제 영어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 출처는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 신문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건 뭐냐. 지금 정부에서 수능 퍼센테이지를 30%까지 늘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약간 진하게 표시가 된 대학교들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 대학교들은 뭐 얼추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크게 안 하는데, 경희대, 그 다음에 고대가 좀 위해주죠. 그 다음에 국공립대학으로 유명한 서울대의 배신이죠. 서울대학교 지금 보시면 믿었던 서울대학교가 수능으로 20%밖에 안 뽑고 있어요. 그죠? 이게 좀 의외죠? 그리고 이화여대도 20%만 수능으로 뽑고 있고, 나머지를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종합전형 이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라든가 실기 쪽의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기. 자, 그렇게 해서 이 대학교들이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수능 퍼센테이지를 아마 올해는 조금 늘리긴 할 거예요. 여름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다음 달쯤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30%까지 화끈하게 올리진 않을 겁니다. 소폭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이 수능 선발 비율을 5% 이상 늘려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5% 이상? 여기서? 그럼 이제 약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약 1,700여 명 정도의 팀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00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간의 어떤 경향성으로 놓고 봤을 때 총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능을 늘리게 되면 다른 걸 줄여야 되는데 어떤 걸 줄이게 될 것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내신을 별로 믿지 않아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지방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좀 중상위권 아이들을 좀 더 신뢰를 한다는 거죠. 서울에. 그리고 이제 논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순으로 이렇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지금까지 경향성을 파악했을 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제도가 이제 또 바뀐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이제 국수형, 한국사, 탐구, 제1국어 한문. 이제 서울대학교라던가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가려면은 한문 봐야 돼요. 한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어로 이제 먼저 들어가면은 어머님들 이제 수능 보실 때는 그냥 국어였잖아요. 그쵸? 국어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 이제 독서와 문학. 요건 지금 우리 포도밭에서 아이들이 좋던 싫던 이렇게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책도 읽고 토의도 하고 글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충분히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유추 능력이라던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함양을 할 수 있거든요. 문해력이라던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화작이라고 있어요. 화작, 협박과 작문인데 요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19세기 국어. 상당히 빈부격차가 심하죠. 언어, 언어와 매체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국어는 총 3과목을 봐야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중학교 우리 아이들 지금 절대평가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 이제 학점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바뀌거든요. 1학년만 상대평가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대로 지금하고 똑같이 상대평가로 쭉 갑니다. 그래서 1등급이 4%까지, 2등급이 11%, 3등급이 23%, 이런 식으로 잘라냅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수학은 일단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머님들 의아하실 거예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원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저희 대학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문과생들이 보통 배웠던 과목이고 수투가 이제 이과생들이 배웠던 과목인데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 있어서 그 내신 관리라던가 선행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가 입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신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신 입시. 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소명 과목이죠. 확통, 기하, 미적분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평가. 그럼 저기 문과로 갈 경우에는 선택 과목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없어요. 통합이에요. 아예 그냥 통합이면 네. 통합이잖아요. 네. 그럼 선택을 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수강생.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정보들이 있거든요. 선배들이 이제 다 다닐 텐데, 뭐 예를 들면 확통은 뭐 이렇게 한 뭐 6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미적분은 뭐 한 140명 정도가 듣는데, 미적분 듣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왜 한계평가니까. 뭐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듣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전략적으로. 그러면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수학을 더 많이 듣죠. 얘들 이과로 가면 수학을 더 과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만약에 이과를 준비한다 그러면 뭘 더 듣는 거예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 기존의 수학 상하가 있잖아요. 네. 요게 다 지금 이제 수1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2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과를 준비해서 수투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더 중점적으로 듣는 이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미적분, 무조건 기하, 요거 상당히 필수적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상급대학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공대나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보면 이제 기하, 예, 미적분, 요거 좀, 요 순서대로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평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목 수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이 과목의 어떤 무게감이 상당히 이제 무거워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중학교 때 이제 선행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0, 1, 0, 2로 나뉘게 되는데, 0, 2가 이제 좀 더 심화된 형태, 난이도가 높은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영어교육과라던가, 뭐 상경대학에 할 거다. 그럴 경우에 나는 0, 2를 듣는 게 좀 가중치가 있습니다. 영어까지는 필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학과라던가 이런 데 할 때 가중치가 있는 학과들 할 때 좀 유리한 거고요. 절대평가. 근데 이제 한국사는 이제 필수죠. 절대평가고요. 한국사는 사실은 뭐 이제 교과보다도 쉽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아이들한테. 왜냐면은 이게 막 세세하게 내신처럼 막 암기해야 할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흐름 중심으로, 이해 중심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애들이. 근데 탐구 과목은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에는 차이점이 문과생들은 사탐, 이과생들은 과탐 이렇게 딱 해갖고 골랐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사탐 둘, 과탐 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9과목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9개, 과학 8개 중에 2개. 그렇죠. 2개.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인문 사회 계열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사회탐구요를 2과목을 보고, 예, 이제 이과 쪽으로 가는 아이들, 의대 포함해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과학탐구를 2과목을 보죠. 예,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크로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상대평가고요. 어머님들이 대학교 갈 때랑 다 똑같은데 달라진 과목이 사탐에서 동아시아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동아시아사. 예, 어머님 나머지 똑같아요. 어머니 학교 갈 때. 세계사. 세계지.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이제 뭐 베트남의 왕조사,
뭐 이런 거 배워요. 타이, 뭐 완조사, 뭐 리왕조, 점 왕조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 이제 진짜 암기 좋아하고 역사 덕후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동아시아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가 학교 수업에도 있나요? 요게 되게 이제 예리한 질문이신데 학교 수업에 많이 안 깔려요. 마이너 과목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그 학교에 이 역사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깔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지리나 뭐 일반사회 전공한 선생님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안 깔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독학해야 돼. EBS 보면서. 네. 학교에 무조건 9과목, 8과목 다 개설이 되지 개설 안 돼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개설이 되고 거기에 학생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도입한 게 이제 고교 학점제죠.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거죠.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고교 학점제를 디자인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자사등록부를 일반으로 전환하겠다. 요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자사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지금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은 자사등록부 가는 게 유리해지는 거죠. 절대평가가 보니까. 1학년 때만 상대평가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중1부터는. 밑에 지금 초등학교에 그러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랑 한문,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대평가랑 이제 절대평가 나와 있는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등급별로 퍼센테이지로 자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평가는 지금 중학교에서 하고 있죠. 중학교에서는 이제 1, 2, 3 이렇게 안 하고 A, B, C 등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취도 평가 점수는 똑같습니다. 98, 70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대학교 갈 때에는 직접 연계 70%라고 했었고요, EBS. 그러니까 이제 물수능이라는 말이 좀 많이 들었었죠, 옛날에.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에는 50% 간접 연계로 바뀌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아이들 입장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입제도의 변화, 학생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혹시 어머님들 학생부 따님들 아드님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스 가입하셨어요? 있어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아마 로그인 하시면 지금 이제 방학 곧 다음 주에 할 텐데 아이들이 이제 그 1학기 그 이제 내용들 3학년 1학기 내용들이 이제 입력이 쭉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쭉 봐보세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상경력. 수상경력이요. 고입은 삭제가 되거든요. 고입은 삭제가 되는데 대입이잖아요. 지금 이 대입의 경우에는 학기당 1개씩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개 학기잖아요. 토탈 6개로 제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인가요? 상은 그러니까 대회는 무조건 다 나가서 많은 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학종으로 몇 개만 내가 몇 개만 노출시킬 수 있다? 6개만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담임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야 되죠, 나중에. 요게 이제 지금 새롭게 지금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다 노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나 인정점수 삭제됐습니다. 옛날에는 노출할 수 있었어요. 삭제되고요. 진로희망사항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장래희망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사, 공무원 이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중학교는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삭제됐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의 상급학교는 이제 대학이잖아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갈 때는 면접 본단 말이에요.
면접 볼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이 학생이 이 지원자가 장래 희망이 뭐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학생부를 보면 장래 희망이 써 있었기 때문에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급학교 입장에서 학생부를 봐도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의 관심이 뭐고 장래 희망이 뭔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은 커피 쿠폰을 원장원 선생님께서 주실 거예요. 뭘까요? 자소서. 자소서? 예. 대입은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없어요. 우리 아이도. 세트기는 세트? 아, 세트 나쁘진 않았는데 아니에요. 면접 볼 때 알고. 면접 볼 때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틴트 학생부에 있는 항목입니다. 우리 학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학원의 정체성. 땡땡 이력을 보고 합니다.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 누구 어머님이시죠? 우연히 어머니. 우연이요. 우연히. 우리 저기 조경 선생님 우연히 어머님 커피 쿠폰 부탁드립니다. 독서 이력을 보고 상급학교에서 이 학생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장래희망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내 관심 분야, 내 장래희망이 무엇인지를 내 독서 이력,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독서 이력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뭐 장래희망이 뭐 영어 교사라고 해서 뭐 영어라든가 뭐 이렇게 교사와 관련된 책만 읽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폭넓은 책을 읽는데 당연히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겠죠. 번수가 좀 더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이 지금 이제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봉사활동 때문에 뭐 이렇게 학원 본수업도 빠지고 토요일 날 이제 스카이캐슬 같은 거 보면 이제 엄마들이 막 이제 로드 매니저 역할도 막 하고 했었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좀 여유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이게 좀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관찰하고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면 좋을 텐데 봉사활동이 특기사항의 미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한 그 단체랑 시간만 입력이 됩니다. 단체랑 시간. 내용은 입력이 안 돼요. 내용은 입력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여지가 남겨져 있죠, 여기. 그러니까 필요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안에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부 보면 마지막 10번 항목에 우리 아이 1, 2,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 뒷담화 써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거기에 이 아이가 어떤 내용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걸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담임 교사가 좀 경험이 많거나 좀 이렇게 입결이 이제 좀 많은 자사 특목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써주시겠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하죠. 동아리 개수. 요것도 이제 제한당하게 되죠. 학년당 1개씩만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동아리 원래 1년에 1개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일반고는 1개 맞아요. 그런데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상설 동아리가 있고요. 정규 동아리. 그리고 진로 학술 동아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욕심이 좀 많은 아이들은 본인이 자율 동아리를 하나 더 만드는 아이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3개까지 활동하는 애를 봤거든요. 진짜 욕심 많죠. 네. 옛날에 이제 하나고 간 여학생, 이제 그런 여학생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들은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다 기록이 됐었는데, 이제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물론,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급 학교에 제출할 때에는 몇 개만 입력할 수 있다? 1개만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컴퓨터. 전산상으로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지우고 하나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자사 특목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나. 소논문을 삭제합니다. 이것도 좀 말들이 많았죠.
뭐 누구 엄마가 친구가 뭐 교수인데 뭐 공동 저자명으로 이렇게 막 올려줬대 뭐 이런 거 많이 많아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요. 요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내용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참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까지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결성한 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외부에서 사교육에서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제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됐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과 활동. 방과 활동. 요것도 이제 다 미개제되고요. 독서 활동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서 이제 현행 유지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그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던가 수업 태도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코멘트를 써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이제 뭐 민사고 학생인지 뭐 외고 학생인지 뭐 회무고 학생인지 알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수업 이름이라던가 프로그램 명칭 같은 것들을 여기에 다 써주시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충분히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행특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 행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뒷담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했는데 500자로 줄었어요. 500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교사, 담임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인격적인, 인간적인 어떤 교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보면은 담임복도 있어요, 사실 보면. 담임복 보시고 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체능 선생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체능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인문사회 쪽 선생님들이 좀 잘 써주세요.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수능 비율이 30% 이상 확대가 됐다. 하지만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부와 한겨루기 중에 있다. 그리고 학종 비중이 오히려 지금 퍼센테이지가 늘어났고, 기존의 여러 다양한 전형들이 학종이라는 이름 아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라던가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사항이 삭제가 되거나 약간 좀 뭐랄까 타이트해졌다. 이 정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2외국어랑 한문은 3개 아니고 2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2개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학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수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텐데, 통합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과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과목이 이렇게 일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독서문학, 하작, 언매. 수능 과목이었죠, 아까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었죠. 수어, 수투, 공통, 확통, 미적, 기하가 빠졌네요. 이런 것들이 다 또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원투 과목, 영어. 사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될 거고요. 이게 다 깔리는 학교는 자사특목고들이고요.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전공 과목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집니다, 상황이. 진로 선택은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신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 잘 듣고 시험만 보면은 대부분 A 등급을 받아요. 아이들은. 뭐 실질적으로 1학년 때 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리고 2학년 때 일반 선택과목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2, 3학년 때 원투 과목이 나오는데요.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의치 한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런 경우에는 투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하라고 합니다. 수능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 이런 것들을 필수로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가중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청에서 배부한 건데요. 우리 아이가 장래 희망이 이건데, 그러면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으면 좋나요? 아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예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전자공학과에 가려고 한다. 정보통신공학. 그러면 이제 국어는 이런 과목들. 영어는 뭐 이런 과목들. 수학, 빨간색 과목이 좀 중요하죠. 수학은 공대 갈 거면 이런 과목들 들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교육부에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대 갈 거면 이런 과목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이라든가 기하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원투 과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교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수강을 하고 상대평가 점수를 잘 받고 나중에 또 학생도 비교과 관리 잘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잠깐 좀 양해 말씀드릴게. 이게 좀 오타가 있어요. 하나고등학교인데 지금 한성과학고라고 나오죠. 하나고등학교입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최고의 자사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어로 된 교재, 대학 선이수 과정이라고 해서 AP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무학년 무계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이제 문이과 극상층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무학년 무계열 수업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리서치, 연구 과제라고 해가지고요.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가 관심 분야와 관련해가지고 소논문을 쓰고 발표를 합니다.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학생부 비교과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민족 육통제라는 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 확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독서, 외국어 능력, 인증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 민사고랑 좀 비슷한 게 이제 무학년 무계열 수업.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빌려보면은 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수업을 좀 개설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소 이 수요가 만약에 못 미치게 되면 그냥 폐간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나고는 아무리 적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요가 있으면 외국어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수업을 개설을 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외고. 대원외고는 이제 아무래도 뭐 명실공히 자타공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외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고라는 이름대로 외국어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수업 실수보다 전공어라든가 제2외국어 수업 실수가 더 높아요. 단위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어머님 학교 다닐 때. 전공어, 이를테면 내가 뭐 스페인어과다. 그러면 스페인어는 일주일에 7번 들었거든요. 수학은 5번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언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 내신 방어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외고도 다 잘하는 아이들이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고 국제고가 수학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네들끼리 수학 경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고라든가 이런 광사고 가는 것보다는 내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영어과가 폐지됐어요.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왜 영어과가 폐지가 됐냐면 비단 대원 외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외고가 다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걱정, 선입견? 뭐가 있냐면 영어과는 순수 유학파 아이들이 많이 와.
나는 토종 국내파야. 나는 아마 가면 불리해. 그리고 영어과는 영어과끼리 내신 산출한대. 아, 그럼 깔아주기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과에 대한 경쟁률이 상당히 낮고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 미달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영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가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작년에 영어과를 없애버리고 독일어과랑 일본어과를 한 반씩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0명인데 40명씩. 그렇게 해서 좀 재미를 좀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재미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건 이제 광사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 이제 프린트 아까 배부에 드렸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자사 특목고 이외에도,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광역단위 자사고.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광역단위 자사고들도 이렇게, 지금 이런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화고 같은 경우를 좀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자, 세화고 같은 경우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왼쪽에 국제수학 프로그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식 통합논술교육. 지금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종의 논술 전형을 준비해주고 있다. 극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학교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1인 1기. 요건 이제 뭐 하나고의 어떤 이런 1인 2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일종의 학종을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휘문고등학교. 휘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특이한 게 융합교육.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어떤 문과라든가 이과 한쪽에 치우쳐 있는 수업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통합 수업을 하는 거죠. 교과가 통합 수업.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테마 특강. 여기 위에 있죠. 네. 테마 특강도 지금 전문가 초청 강연인데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독후 활동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좀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 논술 이런 것들을 지금 광사고에서도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삼성계단이죠.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논구술 맞춤형 대비 수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순위 논술이라든가 인문 논술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일종의 이제 뭐랄까 논술 전형을 대비해서 수시 준비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논술 수업이 진행이 되죠. 보시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죠. 독서 강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논술 전형이 강화될 거라는 걸 이 트렌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이 학교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대입 실적 비교. 어머님들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누적 백분율로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입 실적 비교인데 서울외고를 제가 외고의 대표 학교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서울외고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고 중에 서울외고가 서울 소재 6개 외고 중에 가장 좀 깊이 하는 외고거든요. 사실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외고거든요. 근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누적 합격자 퍼센테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외고 졸업생이 209명이었는데
중앙대학교까지 붙은 아이들이 누적 백분율로 61%. 상당히 좀 많이 붙은 거거든요. 61%. 실제로 내신 5등급 아이가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었습니다. 서울대 5등급. 5등급이면 일반고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꿈도 못 보는 등급이거든요. 학종으로 더더군다나. 근데 서울 외고라는 어떤 메리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원이나 뭐 한영이나 대일, 명동 이런 학교들은 더 실적이 좋겠죠. 서울 외고가 이렇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디미고라고 하고 학교 구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냥 단순 비교. 특성화고는 요 정도 간다.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집어넣었어요. 누적분율로 중앙대 라인까지 29%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휘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누적 백분율로 지금 중앙대 라인까지 119%. 어마어마하고 복수 합격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성덕고등학교는 강북의 내노라 하는 자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방사고 중에 하나인데 얘네도 뭐 한 56%까지 붙었고요. 한대보고입니다. 한대보고 27%. 대제 69%. 대제. 강동구 고덕동에 있죠. 그 다음에 대지 서랍을 이제 일반고가 보통 한 이 정도 가면 잘 간다고 하거든요. 10%, 26% 이렇게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도공이라고 하죠. 이른바 내노라는 일반고인데 딱 봤을 때 대입 실적이 물론 우리 희몬고등학교 되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외고도 나쁘지 않다, 좋다 생각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장래희망이 이제 문과 쪽이면서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고 국제고로 가면 좋고, 수학은 조금 부족하다 한데 장래희망은 또 문과 쪽이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 외고는 옛날하고 다르게 수학 부족한 애들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또 일반고를 가게 되면은 깔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아이들은 수학이 부족한 애들. 왜? 상대평가고 수강 선택해서 그 아이들하고 배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 그러한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예. 그 수학을 내실 때 수학은 좀 잘하는 편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어 못하면 외국 국제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수학이 다른 애들보다 수학이 조금 잘한다 싶으면 그때 만약 근데 지망은 문과예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면 그러면 영어과 말고 네. 다른 과에 가서 전공어 배우면서 수학으로 승부수를 띄워도 되죠. 그러면은 이제 외고에서는 또 무조건 서울대나 이제 연구대 갈 수 있으니까 수학이 안 돼서 애들이 이제 스카이 못 받아야 돼 상당히 많거든요. 외고에서 그 영어과가 아닌 다른 과를 지원을 그렇죠.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과를 어차피 또 가면 또 기본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그걸 또 없어요. 전략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 만약에 이런 외고에 가서 이제 다른 과로 가고 일본어나 뭐 이런 과로 그렇죠. 갔는데 영어는 어느 정도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나? 애들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뭐랄까 뭐 스페인어과나 영어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대부분 다 국내파 아이들이에요. 학교 본애들이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 그냥 학교 내신 관리 열심히 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예 영어가 중간 정도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영어과나 스페인어과는 저는 비추고 만약에 본인이 외고를 한다면 다른 학과를 가서 전공을 열심히 하면서 수학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일단 문과 성향인 경우에 이제 내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아이가 이제 영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외국어나 국제고에 가면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질문 많이 해오세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선생님, 외국어와 국제고의 차이가 뭔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오시거든요. 일단은 외국어는 사립이고요. 국제고는 공립이에요. 네, 두 번째 차이점은 등록금이 비싸고 싸요. 저거 샀어. 네, 쌉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외고는 전공어랑 제2 외국어가 있고, 강의식으로 수업을 해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죠.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은 나와서 수업을 하십니다. 국제고는요, 조금 수업의 패러다임이 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이제 모티브를 줘요.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학생들이 하고 개별이 됐건 팀이 됐건 발표 수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고. 예, 그래서 성격이 약간 내향적인 그러니까 그런 질문해오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한테 제가 그런 조언해드리거든요. 약간 내향적이면 외국, 약간 좀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약간 좀 막말로 관종기가 있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경우에는 국제고 가면 학교 생활을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고는 아무래도 전공어와 제2외국어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문화, 국제법 이런 걸 중심으로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래 희망이 그쪽인 아이들이 간다면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뭐 문과 성향도 있고 뭐 이과 성향도 있고 뭐 두루두루 우리 아이는 뭐 다 잘한다. 그러면 뭐 전국단에 가서 전사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장래 희망이 이제 뭐 문과 이과 뭐 다 이제 관련이 있고 다 좋은데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내신 관리가 좀 몇 개 과목이 좀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광사고, 일반고 이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이과 성향이다. 완전 이과 성향이면서 진짜 극성층이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영재과고, 영재학교는 이제 늦었고 이제 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 일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과목의 내신 관리가 좀 실패했다. 일반고보다는 이제 광사고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신 관리가 아직까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전사고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입시 전략과 준비인데요. 일단은 지금 8월달이기 때문에, 그 중3 엄마들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앞에 거는. 이제 낮에는 중2의 학생들, 엄마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3월달도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8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첫째 주 토요일날 개강을 할 겁니다. 개강을 할 건데, 자기소개서 초안을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은 못 합니다. 한 번에 완성은 못 하고, 여러 번 수업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한 14타임 정도, 이렇게,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근데, 이렇게 막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때라던가 명절 때에는 빠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래서 카운트 했을 때 14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 11월 달까지 이 14번 동안에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완성을 할 거예요. 완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기본기를 다져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4번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한 타임은 이제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갔을 때. 토요일 지금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태어났고, 시간은 12월 달에는 이제 면접, 실전 면접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도 할 거고요.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코멘트도 이제 현장에 해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답변에 대한 코멘트 해주고,
카톡으로 요즘에 많이들 의사소통 하잖아요. 아이들. 카톡으로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상황을 아셔야 되잖아요. 어머님들도. 네? 그렇게 해서 8월달 자기소개서, 초안, 면접 하고요. 9월달에는 이제 아마 첫째 주, 둘째 주에 중간고사 볼 거예요. 2학기. 이때 이제 당연히 빠질 거예요. 특강은 안 할 겁니다. 시험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10월달에 9월 이제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10월달까지 자기소개서 쭉 완성해 가면서 면접 준비할 거고요. 11월달에 완성을 할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11월달에. 그리고 이제 완성된 자소서를 토대로 계속해서 예상 면접 질문 뽑아서 계속 면접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반에 맥시멈 10명 정도까지 두고 할 건데 앞에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 거예요. 녹화 당연히 할 거고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이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 효과가 생기고요. 이 친구도 이제 들어가서 다른 친구 할 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시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경험상.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가 이제 12월 7, 8, 9예요. 원서 접수 7, 8, 9. 그리고 이제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12월 23일. 거기 이제 캘린더, 입시 캘린더 아마 보시면은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에 발표입니다. 여기 나왔다. 요거요. 입시 캘린더. 네, 여기 입시 캘린더. 다 나와 있고 출처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3이고 만약에 그냥 뭐 일반고를 간다고 하면은 상관없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포도밭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소서라든가 면접 켜해주는 수업이 있고 저도 이제 경력자고 우리 또 원장님도 또 이렇게 투탑으로 가실 거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전략과 준비.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학교를 정해야 됩니다. 특강 신청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는 목표학교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략 난감이거든요. 목표학교가 정해진 상태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미달라는 학과에 쓰면 돼요. 미달라는 학과. 그런데 이제 또 사람 마음이 또 소신 지원하고 싶은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신 관리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관리. 창체라던가 창체는 이제 뭐 동아리, 독서 이런 것들, 봉사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특강을 듣게 되면 저희가 뭘 갖고 오라고 시키냐면 학생부를 갖고 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냥 이제 막바로 뭐 작성 이런 막 수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글감이 뭐가 있는지 글감 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 학원의 특성의 장점이 뭐냐면은 아예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도 면밀한 학생부 이 분석과 관리를 통해서 자소서 소재를 뽑고 자소서 작성 요령에 대한 강의식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 자소서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라던가 지원 동기라던가 인성 영역이라던가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1,500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이 작성 요령에 대한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요것만 모레 자정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제가 과제를 부여할 거예요. 요것만. 이게 원래 한 700~800자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1000자 이상 해갖고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과제물 양식은 제가 아이들 이메일로 보내줄 겁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갖고. 그럼 이걸 보내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면은 요것만 제가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오늘 다시 만나서 첨삭본을 주겠죠,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그 첨삭본을 가지고 상담을 할 겁니다.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 썼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너 이거 학생부에 있었는데 왜 안 썼어?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할 거고 그리고 2교시에 아이가 쓴 이 초안, 1차 초안을 가지고 면접을 볼 거예요. 면접을 볼 거예요. 그리고 3교시에 지원 동기에 대한 작성 요령 강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제로 그날은 요거를 내일 모레 자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수정본 제가 이제 주문한 아이들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좀 수정본을 같이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자정에 이제 요거 초안, 요거 수정본도 보내주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이제 수정상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요걸 또 주고 그때는 이제 면접을 몇 번하고 몇 번을 하는 거예요? 1, 2번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학원은 안 해요, 지금. 다른 학원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쫙 작성 요령 수업한 다음에 그냥 써와! 한 다음에 그냥 한번 쓱 첨삭하고 그냥 계속 면접 준비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류에 대해서 서류가 되게 좋게 나와야 돼요. 왜? 면접은 무엇을 토대로 진행이 되냐면 자소서, 서류를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자소서를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요. 학생부를 토대로. 그리고 그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 준비를 진짜 디테일하게 해드립니다. 요게 다른 학원과의 차이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전략과 준비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아까 앞에서 다 말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본인의 장래 희망, 그다음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원하는 교과목이 다 달라요. 모집 요강 보면, 그렇죠. 전략적으로 내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교과 관리는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해요, 아이들.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무슨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학생부. 독서에서요, 학생 간의 변별력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포도밭 아이들은 좋던 싫던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잖아요. 그래서 읽을 책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외고생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지인분들 통해서 걔네들 학생부 보면 진짜 형편없어요. 읽은 책이 없어요. 근데 장래희망은 뭐 외교가 기자 책이 없어요. 난감하죠. 이런 식으로 됐죠? 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은 다 의무 봉사 이수는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소재를 마련을 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요. 이제 봉사활동. 요건 이제 아무래도 뭐 아무리 요즘에 이제 봉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교내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교내 봉사 뭐 예를 들면 선도부라던가 방송반이라던가 또래 상담 도우미라던가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하다못해 자기소개서에 인성 영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내 대회 요거는 사실 고입에서는 쓸 수 없어요. 자기소개서에. 자, 그런데 편법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식 대회 명칭을 언급하는 건 감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관심이 있어서 혹은 뭐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 뭐 대회 이름 같은 거 안 쓰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고 이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이런 걸 배우게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완곡하게 쓸 수는 있거든요. 이게 스킬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 이력이 있으시면 아이가 있으면. 네, 수행평가, 동아리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이 자기주도 학습 경험의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멘토링도 마찬가지고, 멘토링은 이제 자기주도라던가 인성의 또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초 법칙이라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표정이라든가 첫인상,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포도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수업 시간에 토의를 많이 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는데,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향. 그래서 이제, 유리 멘탈인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문제거든요, 사실은.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상 면접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주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방법이 있긴 해요. 계속 연습시키면 됩니다. 연습시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적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 정보, 진로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래희망의 외교관이다, 국제부 기자다, 이런 친구들. 최근에 인상 깊게, 관심 있게 본 뉴스가 뭐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국제부 기자가 장래희망이라는 아이가,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챙겨드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좀 많죠, 내용이.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시는 이렇게 이제 영재, 전기고, 후기고로 나뉘게 됩니다. 영재학교는 이제 시기적으로 한 3월 정도에 모집을 하고, 당락과 상관없이 뒤에 이제 전기고나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고는요, 과고랑 마이스터고가 포함이 됩니다. 마이스터고는 어머님 학교 다니실 때 이제 공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2018학년도까지는요, 자사고랑 외고도 전기고였어요. 2018학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2019학년도부터 후기고로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전기고 썼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후기고 쓸 수 있어요. 왜? 원서 접수 일정이 달라요. 얘네들은 7, 8월이고 얘네들은 12월이고 12월 7일. 그런데 이 후기고 쓰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후기고. 특히 자사고라던가 이제 외고 쓰는 애들. 얘네가 붙으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큰 아이들이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1월 초에 애들이 학교에서 똥종이 하나 갖고 올 거예요. 가정통신문. 그 가정통신문 보면 고등학교 강제 배정 동의서 이런 이름으로 날라오게 될 텐데 1단계 1, 2지망, 2단계 일반 학교군 1, 2지망, 3단계 통합학교군 1, 2지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학교 가고 싶은 일반고를 2개씩 쓰면 되는데 그게 뭐냐? 단일 학교군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일반고 중에 가고 싶은 일반고 2개 쓰는 거예요. 모집 정원의 20%를 환불합니다. 1단계. 그런데 자사고나 특목고를 쓰는 경우에는 이 1단계 단일 학교군 쓸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군 2단계. 요건 뭐예요? 거주지 교육청. 네, 강남교육청 관할 있는 일반고 2개 학교를 쓸 수 있어요. 가고 싶은. 통합학교군 3단계는 뭐냐? 강남교육청과 강동 송파교육청, 이 인접한 교육청 있잖아요. 서초교육청 이렇게. 거기서 이제 가고 싶은 일반고를 2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보면 다 똑같은 학교 2개 써요. 이렇게. 2개씩 씁니다. 가고 싶은 일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다? 자사고나 이 특목고를 썼다가 쓰면 당연히 붙으면 좋은데 썼다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요 1단계 카드는 못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 전체 모집 정원의 20%를 뽑는 겁니다. 일반고 40%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만약에 외고 썼다가 떨어지면 우리 집 앞에 좋은 고등학교 거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 일반고는 전체 미달 상태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 요거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전체적인 경쟁률이 바닥을 쳤다. 그리고 이전 정권하고 이제 헌법소원 제소해가지고 지금 승수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죠. 바닥을 치고 지금 경쟁률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고 국제고하고 달리 전국 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무슨 말이냐? 2대1이 안 되면 다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1단계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2대1이 넘어가는 학교가 지금 얘네밖에 없네요. 그렇죠? 외대고랑 하나. 그렇죠? 하나고. 나머지는 다 1단계 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보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국단위에서 이제 위치를 이렇게 좀 설명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이제 민사, 하나, 그다음에 이제 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의대에 진학률이 상당히 높죠. 의대 진학률이 거의 한 70% 이상이 의대에 진학을 하고 있어요. 지하생에. 외대 보고도 이제 인기가 많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뭐 전 과목이나 주요 과목 내신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출결 중요합니다. 출결. 무단 결석이 감점이에요. 감점입니다. 특히 이제 중수업하면서 지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지각 3번이 무단 결석 1회예요. 감점 1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자, 자소서 들어가고요. 학생부와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추천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이제 민사고와 상상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클릭하는 거라 선생님들이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민사고라든가 하나고는 체력 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사진을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기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국영수 4과 이렇게 5과목이 들어가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 보통 이제 학교가 사회랑 역사를 다 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무슨 과목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입니다. 사회랑 역사랑 다 볼 경우에는. 네. 그래서 사회 내신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사회만 잘 보면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신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 국영수 4과.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요? 네. 하나고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철고. 광철고는 이제 지방이 있고 또 이제 연합부서가 존재하는 학교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광철고는 이제 예전엔 잘 나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입결이 별로 안 좋죠. 북일고 천안에 있고요. 얘네들 다 들어가죠. 3학년까지 정과목 다 들어갑니다. 상상고가 재작년에 내신이 조금 바뀌었어요. 러프하게 바뀌었습니다. 재작년에 정부에서 자사고 없앤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든 학교로 이렇게 악명을 떨치면서 경쟁률이 팍 떨어졌어요. 미달났었거든요, 1단계. 네. 얘네가 머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국영수는 필수 과목이고 과학이랑 사회 중에 한 과목만 넣는 걸로 바꿨습니다. 요걸로 재미를 좀 봤어요, 얘네. 그래서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사회 우선입니다. 추천도 들어가고요. 김천구는 경북 김천에 있고요. 남자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보통 이제 연구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쓰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좀 더 러프합니다. 국영수 중에 2개 들어가고요. 사과 중에 하나. 토탈 3과. 그래서 남학생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좀 사춘기 크게 겪은 애들. 이런 애들이 보통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 민족 성각자가 세운 학교답게 역사 우선입니다. 외대보고 4개 학기 다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옵션이죠. 사회나 역사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국영수 사과죠. 민사고 다 들어가죠. 전과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천도 들어가고요. 학부모도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학부모도 아이에 대해 작성하는 프린트가 있고요. 현재 청고 다 들어간다. 평균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포철고 다 들어가고요. 역사고 되게 복잡하죠. 하늘고 이제 인천공항 그 재직자들의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전국 전형이라고 있어요. 전국 전형 25명 뽑아요. 25명 저 한 번 보내봤거든요. 한 명 여학생. 근데 이 학교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우개 찬스가 있어요. B등급 하나를 A등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우개 찬스, 일명 지우개 찬스라고 하는데 그 여학생이 2학년 때 과학이 B등급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지우개 찬스로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학생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학교가 있는데 하나고랑 하늘고는 학생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디테일인데 이렇게 퍼센테이지, 3학년 때 내신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 면접과 인서, 독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 관리 잘 되어 있고 교과 면접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 학교는.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죠. 1단계 미달이었죠.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보면 다 면접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다 실수예요. 이 친구들이 다 실제로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단답형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독서 같은 경우에도 폭넓은 독서에 대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 비판적 사고력, 유추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뭐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 경향에 대해서 비판해봐라. 그런 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느낀 점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경향을 비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독서의 내면화, 비판적 독서. 그러니까 남이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답안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그 책을 읽고 내가 나름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야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에서 좀 수업하고 있어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을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중심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리토킹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애들 뭐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게 갈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래요? 우리 이런 질문 나왔었고요.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라던가 정보라던가 사회 영역에서 한 가지를 본인이 선택해서 거기와 관련된 어떤 뭐 시사 상식이라던가 비판적 사고력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요게 이제 보시면 좌측 하단에 MMI라고 나와 있는데 멀티플 미니 인터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50분 동안 이렇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봐요. 이렇게 쪼개서 10분씩. 그거 지금 벤치마킹한 면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하게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적 수준이라던가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상상고입니다. 상상고는 깔끔하죠. 20, 30, 30입니다. 네? 20, 30, 50 이렇게 깔끔하고요. 3학년 내신이 상당히 중요해요. 3학년 내신 특히 중요하고요. 서류 면접에서는 이 창의 융합 면접이 대점이 좀 높습니다. 수리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리 면접.
그리고 이제 독서 인성에서 한 40점. 예? 그래갖고 상상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면접 질문을 보여드릴 텐데, 지문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을 보고 제시문 1의 입장에서 뭐 제시문 2를 비판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해력이라던가 비판적 사고력. 좋은 학교들은 이렇게 비판적 사고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률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좀 막말로 빡센 학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 융합 면접 질문이에요. 60갑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지에 대한 읽기 자료를 줘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새끼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떤 시사 교양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동시에 융합되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단추가 잘 깨어지면은 나머지 문제들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실수해가지고 딱 틀렸다. 다 틀려요. 요게 이제 상성고 면접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인성입니다. 독서 인성. 네, 이런 식으로. 서머리를 한 건데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네. 노인에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좀 하면 좋은데, 그쵸? 왜 편리하게 안 하시나요? 두 번째, 기술, 그죠? 기술의 중요성에 지금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세 번째,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18세기. 이렇게 제시문을 3가지를 주고, 이 제시문을 기술과 기계의 관점에서 비교해봐라. 우리가 이제 논술을 수업할 때, 특히 이제 논설문, 글의 갈래 중에 논설문에 대해서 배울 때, 뭐, 비교, 대조, 나열,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의 입장에서 요 2를 비판해봐라.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한참 지금 책 읽고 토의하고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한번 가장 관련된 지문을 말해봐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 이유가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 수리 면접이라던가 독서 인성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교과 면접이죠. 이건 논술이고 아까 수학. 그러니까 수학과 국어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고입니다. 하나고는 2, 3, 3, 3 조합이고요. 얘네는 좀 특이하게 자소서 기반 개별 질문인데요. 앞에 플러스가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학생부 플러스입니다. 뭔 소리냐? 원칙은요, 자소서에서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어디에서도 물어본다? 학생부에서도 물어봐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인천 하늘고와 함께 하나고가 학생부가 중요한 학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요것들이에요. 제가 하나고도 담당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복불복인 게 뭐냐면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한 50%의 학생들은 자소서에서만 물어봐요. 근데 진짜 나머지 50%의 학생들은요 자소서에서 하나도 안 물어봐요. 어디서만 보는 거야? 학생부에서만 보는 거야. 학생부에서. 그 처음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설명회, 8월 달에 설명회 할 때조차도 자소서를 토대로 개별 면접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입학공고 부장 선생님이. 그런데 면접장 딱 들어가고 났더니 앉자마자 준비 딱 하고 왔는데 깜빡하게 자소서 기반으로 학생들에서만 막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리멘탈의 애들은 그냥 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고는 학생부도 면접 준비를 잘 해서 저희가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의 인성 질문도 포함이 된다. 근데 이 창의 인성 질문이요. 상상고하고는 좀 달라요. 상상고는 약간 교과적인 뉘앙스, 교과적인 냄새가 좀 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고는 교과 면접은 못해요, 얘네들은. 불법이에요. 상상고는 가능하거든요. 최초의 자사고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얘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면접은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제 기억나는 면접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검은색 블랙홀 같은 그림이었거든요. 요 그림을 보고 기억나는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를 현대 사회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지적인 지적인 어떤 수준을 딱 밑바닥까지 막 긁어내서 말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0초 팔고 뭐라고 본인이 말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물어봅니다 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특히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학생부 기반, 자소서 기반도 준비를 해주지만 이제 공통 면접도 저희가 준비를 또 시켜줘요. 나중에. 공통 면접 질문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예, 마찬가지. 상상고랑 닮은 꼴이죠. 여학생들의 경험이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대보고입니다. 외대보고 2, 3, 3, 4. 그렇게 해서 여기는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되고, 외고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3대 1이죠. 남학생들. 여기는 면접 방식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학생이 발표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돼요. 어떤 영상 같은 걸 막 보여주거든요. 학교에서 자료 제시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이렇게 빔으로 보여주고 한참 봐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끌려가요. 면접장으로. 아까 영상 잘 보셨죠?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어 능력을 상실한 폭주기관차. 한 명 죽일래? 여러 명 죽일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명 죽인다고 하고 근데 이제 왜 한 명 죽일래? 한 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개인주의 대 공리주의 관점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밑바탕의 개념이 있는 아이인가 없는 아이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사고도 정리하면은 전체적인 과목 내신 관리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비교 관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외고국제고입니다. 한영고등학교죠. 외고국제고의 이제 과별 지금 정원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해놨고, 그다음에 서울국제고는 105명이죠. 일반인용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과가 폐지됐고, 일본어과랑 독일어과 인원수가 20에서 각각 40명씩 늘은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외고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앞에 나왔던 전사고처럼 학교별 모집이 아니라 과별 모집이라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올 A고 내 친구는 B가 하나 있어. 근데 나는 한영외고 스페인어과 썼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B 하나에는 내 친구는 대원외고 일본어과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과별 모집. 과별 모집. 자, 이 외고 국제고도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체 평균 경쟁률이긴 한데, 이 미달이 났다고 해서 진짜 완전 미달이 난 건 아닙니다. 경합이 발생한 학과도 있겠죠. 전체 평균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요건 이제 작년에 원서 접수할 때 제가 캡처한 화면이에요. 원서 접수할 때. 이게 일반 전형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지금 대원에 보잖아요. 보시면 이제 각 학과별로 모집 인원, 지금 현재 몇 명 지원하고 있는지, 경쟁률이 몇 대 1인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어과만 1.48대 1로 1단계 미달 형태고, 나머지는 다 1단계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고국제고는 전사고하고 다르게 1단계 1.5배수 선발합니다. 1.5배수. 전체 모집정원에. 자, 서울 내리고요. 위치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명덕이 요즘에 좀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제 EBS 강사진들이 지금 대거 위치해 계시고요. 그리고 기숙사가 최근에 준공이 됐어요. 전교생 입사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서울 저 모든 지역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명덕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좀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명덕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좌측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은 경기도인데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한산역 중학교야. 그럼 그 학생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특목고를 다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집은 서울인데 학교는 한산육이야. 경기도 구리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현행 초, 중등 교육법상 경기도라던가 서울에 있는 외국국제고 다 쓸 수 있어요. 좀 웃기죠? 이해하시기. 현행 법으로는 그게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점자. 선생님, 1단계가 1.5배수면 영어 올 A 등급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다 뽑는 건가요? 안 그래요. 잘라요. 어떻게 자르느냐? 최근 학기 순으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국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이런 식으로 탁탁 쳐내가요. 탁탁 쳐내갑니다. 그래서 1.5배수만 선발을 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영어가 내신관리가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국어, 사회 내신관리, 방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합격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좀 쪼들리면서 준비하는 거랑 좀 여유있게 준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마인드가. 그렇게 좀 가능하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등급이 이제 40점이에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우리 아들이 영어가 올 A 등급이다? 그러면 4, 46, 160점 만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B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감점 4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표를 보시면 B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156점이 되는 거죠. B 두 개는 152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사고랑 마찬가지로 외국 국제고도 올해 입시, 특히 올해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그쵸, 많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경쟁률을 지금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어가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국어사회 내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면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포도반만의 이 개별 케어, 학생부 분석을 통한 세심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디테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 확보해준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변별력 높다고 했었으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고입니다. 강사고는 요거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화고 1.71대 어마어마하죠. 세화여고, 중동고, 현대고, 휘문도 높은 편입니다. 1.5배수인데 1단계가 1.44대 1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50%가 넘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퍼센테이지 남녀 쿼터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됐죠? 자,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치, 대략적인 위치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이제 남학생들만 갈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재단이고요. 동성관은 이제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있고요. 이화여고 정동에 있죠? 기숙사 있어요. 나머지는 기숙사가 없어요. 대제고등학교 기숙사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입사는 안 됩니다. 한 40% 정도만 입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원거리 순이라고 합니다. 원거리 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1단계 광자고는요. 내신 반영 안 해요. 근데 보통 상위 40% 이내의 아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통.
중학교. 좀 하는 애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려면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같이 준비합니다. 얘들도. 왜냐면 경쟁률이 미달이 어떻게 될지, 미달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일단 할 거예요. 자, 1대1 이하인 경우에는 다 당연히 합격하는 거고, 요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1대1은 넘었고 1.2대1 이하인 경우,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한다? 추첨으로 당락을 결정합니다. 요게 가장 슬프죠.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추첨으로 매년 보면 한두 명 있어요. 진짜 재수없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1.2대1 넘었는데 1.5대1은 안 돼. 얘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전체 면접을 봅니다. 이게 가장 공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면접, 당연히 자기소개서 써야겠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갑자기 이때 쓰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 준비를 미리 합니다. 학원에서. 만약에 쓰실 분들은. 1.5배에서 초반 학생 학교들은 정식으로 합니다. 1단계 추천하고 2단계 면접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고 같은 경우 남녀 따로 뽑잖아요. 네. 남자는 미달이고 여자는 1.2% 초과되면 여자만 면접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쿼터제다. 다른 남녀 따로 네. 하는 거. 네. 자,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사고 입시. 요거는 근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과학중점학급만 좀 언급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과학중점학급. 요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서초. 경기 서울 반포고등학교에 과학중점학급이 3개 학급이 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 떨어졌다. 만약 하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일반고를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장래희망이 이 이공계획 쪽이라고 한다면, 이 과학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측면에서 플랜 C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돼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 30점, 인성 영역 10점. 그래서 이거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점이 제일 높은 게 이거죠.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공부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쓰는 거죠. 소재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입학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성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면서 면접 크로스로 준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학생부 그 제출을 하라고 제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제출했던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담 전화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글감을 확보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글감을 확보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 초안이 다 나온 다음에는 면접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 디테일링 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녹화하면서 이 어나운싱 해주는 내용들 다 녹음되고요. 그 파일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 보내주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멈춰가지고요, 사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 너무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도 많이 힘들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